최이상 대표입니다. 이번에는 토지보상 머니 시리즈 그 두 번째 토지보상을 활용한 은행의 영업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증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요. 또 국가, 지자체, 사업 시행자, 지주에게도 이익인 방법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금융사의 구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매년 초에 보면은 올해 토지 보상이 얼마 풀린다 이런 이제 신문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이제 하달이 됩니다. 이제 뭐 보상 자금 이렇게 풀리는데 그 자금을 좀 유치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15년 정도 이 일을 해보니까 한 금융회사를 제외하고는 보상 영업의 연속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어, 즉 보상 영업이 한 금융사를 제외하고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만약에 성공했으면 계속해서 이제 나올 거죠. 한 금융사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잘 되지 않은 은행에서도 예를 들어 A 점포에서 나왔으면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야 되는데 또 다른 B 점포에서 또 나옵니다. 예. 이 실패 사례가 공유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잘 되는 금융사, 뭐 실명을 말씀드리면 골든아이즈죠. 골든아이즈가 이걸 잘하는 것 같은데, 골든아이즈랑 이제 사석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타점포, 점포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예, 그래서 타 점포는 오히려 타사보다도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은행들은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이 소중한 실패 사례가 공유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리더십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소중한 실패 사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좀 필요한 것 같고, 현실적으로 토지보상 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곳은 단위농협은 이제 뭐 토지담보대출 나가 있으니까 또 고객들이 거의 대부분 조합원들이고요. 골드앤아이즈가 현실적으로 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 예. 다른 곳들은 토지 보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하고요. 경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해서 초반에 점포를 개설하는데 이동식 점포 포함해서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성공이 안 되거든요. 점포 개설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실패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본사로부터 문책을 받겠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포 비용에 상당한 돈을 써버리면 공격의 대상이 된다라는 걸 참고를 하세요. 단위농협들은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해야 됩니다. 지주가 조합원이고 우수고객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의 상환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또 보상금을 유치해서 이제 이자가 거의 없는 통장에 자금을 유치하려고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 지주들과 가장 접근성이 좋고 단위농협이 접점이 많기에 영업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이 마음만 먹으면 이 토지보상 자금을 상당히 많이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NH투자증권이 이제 우리투자증권과 합병이 되면서 대형사가 되면서 이쪽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시중은행들의 어떤 좋은 영업 사례를 한번 이제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은행 계좌 개설하는 거는 그렇게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한데 이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반드시 채권 계좌로 이제 받아야 되는데 보상금을 보유증권 계좌 개설을 하느니 신규로 계좌 개설합시다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여기에 계좌 개설을 해줍니다. 그래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그 계좌 또 현지인들 중에서도 현금화가 필요 없고 세금을 절세를 하려고 하는 지주들의 계좌 개설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영업하는데. 그래서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좀 어, 적극적으로 타겟팅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분들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로 뭐 최근에는 뭐 보상금 받아서 SK 하이닉스 주식 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프라인 수수료로 돌리는 고객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수도권의 보상 금액이 아주 크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또 잘 알고 있어서 금융상품을 잘 이용할 확률이 높다. 국민은행이 그 KB증권하고
현대증권이 합병을 하면서 은행증권 간 일시적으로 더블 카운팅이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영업이 상당히 잘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금융계열사를 다수 갖고 있는 곳에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에는 세무사들이나 변호사들이 많아지면서 지점 내 상주하는 세무사, 또 지점 내 상주하는 변호사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센터 규모가 크면 점포 내에 상주하는 세무사가 있다.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보상금 상위 리스트를 쫙 뽑아서 개별 접촉하는 겁니다. 이제 두세 명이서 함께 이제 가면 은행에서 두세 명이 한꺼번에 찾아오면 이분은 아직 돈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은행원들이 돌아가고 나서 그분이 자랑을 합니다. 아, 나 골드앤아이즈에서 와서 뭐 이렇게 줬다. 뭐 무슨 은행에서 와서 이렇게 상품 제안을 하더라.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이분들이 기분이 좋아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진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껴보니까 토지보상 영업은 정말 쉬운 영업이 아닙니다. 젊고 에너지가 넘치고 음, 그런 영업을 정말 잘하고 싶은 영업사원들이 하는 것 같아요. 지점 내에서 내근하는 거는 편해요. 하지만 이런 아웃도어 세일즈, 외부 영업은 눈 비 오고 춥고 더운 날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또 운전을 굉장히 장거리로 해야 돼요. 제가 하루에 한 1000km 이상을 운전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천, 대구, 울산, 경주, 부산, 그다음에 진주, 사천 찍고 대전 찍고 서울 돌아온 적도 있었어요. 하루에 1000km를 운전한 적도 있었고요. 운전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고객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어떻게 할 건지를 철저히 관리해야 돼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서비스를 잘해야 되는데 예, 이게 고객으로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 고민이실 거예요. 하지만 보상 금액이 1천억이 넘는 개인, 예를 들어 뭐 풍산이라든가 저는 개인적으로 DB증권의 부산에서는 이제 풍산을 한번 만나봤을 거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남 미사지구 할 때 이화산업이라고 하는 곳이 보상 금액이 가장 컸었는데 보상 금액이 약 1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그 하남 미사의 벽돌 공장이었죠, 예전에. 지금은 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바뀌었지만 또 비상장법인의 대표 및 가족들 또 저도 그 국회의원들도 많이 만나 뵙고 연예인들도 많이 만나 뵀어요. 연예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다른 분이 대리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증여 상속의 플랜이 필요한 고액 보상자들을 만날 기회는 토지 보상 말고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잘 되는 은행들이 왜 이 영업을 계속하는지 보면은 그 은행에 한 명이 스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높은 임원으로 승진을 하고 스타가 되면 그걸 따르려고 하는 또 직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 현장에서 고객들을 몇 명만 이렇게 잘 잡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꾸준히 하다 보면 누군가는 그걸 알아보고 예, 선수는 선수를 알아봅니다. 누군가는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의가 또 들어올 거고요. 제휴하자는 곳도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는 토지보상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사, 변호사, 간평사, 증권사 이런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하나하나 축적이 되면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